특보단장이야말로 지금까지 쭉 보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특보단장은 뭐 큰 당직을 맡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 자기 이제 주변 인사들, 예. 이 사람들이 특보가 되고 특보단장이 되고 그런 거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특별한 당직 맡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특보단장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거죠, 미리부터. 그 이 대표님이 내년 3월이면은 맥시멈 내년 3월이면은 대선 논란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몇 개월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몇 개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밝혔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기국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위원장이 보실 때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님이 가장 이루어야 될 중요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공수처법을 네. 이제 이 말하자면 공수처를 출범하는 그런 이제 대비를 해야죠. 그건 우리가 20대 국회 후반에 뭐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다 귀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석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뭐 불만이라 할까 실망이 거의 극에 달해 있다고 봐요. 촛불에서도 가장 요구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도 아직 그 지지율 회복을 완벽하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본적으로 공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당의 근본 뿌리 지지자들이 예? 아직은 손을 내밀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결론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재벌개혁 말을 내쳤고 또 경제민주화를 뭐 당론의 가장 당 강령의 1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하고 있지 못한 게 공정거래 3법, 예.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자본시장법 또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도 마침 이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뭐 그 전문가시니까 거기다 구질구질하게 무슨 조건 붙이고 그럴 게 아니고 깔끔하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그 독소정은 빼야 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조건인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 3법 깔끔하게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같이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까지를 포함해서 잘 좀 처리를 해야 될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입법 법안 처리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법안 처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야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뭐 조건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관여되거나 대통령 측근 내지는 뭐 가족들이 관여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권과 관련된 사람도 있겠죠. 야권과 관련된 사람도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거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선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에서 이제 자꾸 규정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멍해를 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름까지 거론됐어요. 뭐 이재명 지사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는 뭐 제가 우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선거 참모가 복사기를 들여놨던 모양이에요. 캠프에다가. 그런데 이제 들여놨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그 뭐 옵티머스 계열 뭐 사 거기에서 판매하는 임대하는 복사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선거 캠프가 끝나고 뭐 많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뭐 선거 기간 한두 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6개월, 5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임대가 되는데 나머지 한 3개월인가가 미납이 됐어요. 임대료가. 이제 사무실 해체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지인
저 선거 참모를 알았던 지인이 그냥 회사에서 그냥 뭐 100,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됐다는데 그걸 대납해 줘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이낙연이 저 복사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이낙연 사무실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이낙연이 관계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어느 도단이죠. 그것은 정말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선이 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과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예. 지금 이제 26일은 국감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 정계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재보선 때문에 지금 벌써 저 국민의힘은 그 재보선 경선 준비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청회도 한다, 후보 기준도 맞는다, 뭐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이전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당원 부분에 이 본인들의 기책 사유로 됐을 경우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 대표께서 제가 명확히 예. 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모든 의사결정은 예. 특히 이제 당의 후보를 내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냐 내지 않느냐 정도의 아주 중대한 당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사, 총괄적인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 보통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당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부정부패 등 그 책임 있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돼 예, 있는 거죠.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이 부분은 부정부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등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부산의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뭐 사법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등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당사자가 사법적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이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서울의 경우는 뭐 논란이 될 수 없다.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의 경우는 과연 등이라는 말에 이러한 일탈 행위가 해당이 되는지 이건 당원 전체적인 의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정도는 뭐 무슨 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또 함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광역단체장을 임의로 애매한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대표가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무책임한 그 정치적 행태로 우리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정부패라고 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버린다면 안 내는 게 맞죠. 그러냐 부정부패 등 해서 약간 이제 유보장 비슷한 이번 혁신을 통해서 당헌 개정을 할 의도는 없다 이런 겁니까? 글쎄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당헌을 손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당원들이 좀 명확히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매관 아니 인사 뇌물 부패 등을 빼야 되겠네요. 등을 빼고. 등 빼고 명확하게 인사 검증할 때 7대 뭐 4대 7대 뭐 이런 있잖아요. 위반 사항 이런 것이랄지 이렇게 해서 성범죄 등등 성범죄도 그레이드가 좀 있잖아요.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보궐선거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그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결국 당원들한테 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정기국회 아주 묵직한 과제들이 많아서 그걸 처리를 전제로 하자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결론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떠냐는 별도 문제죠.